선행하면 안 좋다 이러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선행해서 굉장히 자신감 잘 찾고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선행해서 성적이 더 떨어졌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늘 영상 보시면 선행학습을 시켜야 할지 말지 또 시킨다면 또 어떤 걸 시킬지 이게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밖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보는데요. 또 제주도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힐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핑계 삼아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하니까 종종 바깥에서 또 풍경 좋은 데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커피도 너무 마시고 아주 좋네요. 그냥 선행학습 시켜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처음부터 내 아이는 진짜 엄청나게 키워야지 막 이런 마음을 먹고 막 이것저것 선행학습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하는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시켰는데 또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시켜도 불안하고 안 시켜도 불안하고 지금 이런 상태죠. 웬만한 주관 없이는 이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선행학습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선행학습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먼저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정해진 교육과정이 이렇게 쭉 있고 이것보다 내가 좀 더 앞서 나가서 배운다. 이게 이제 선행학습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공교육이 강력한 곳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학년에 무조건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배우면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어찌됐든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배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선형적으로 정해진 지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그 공교육 커리큘럼대로 쭉 잘 따라가면 적당히 잘 살 수 있었고 나름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커리큘럼을 잘 따라간다 또는 그것보다 더 먼저 간다 이런다고 해서 뭔가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과 이렇게 보장이 되나요? 안 되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정해진 선형적인 지식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그리고 또 내 관심사에 따라 뭐 그때 그 시대에 따라 배워야 하는 것들은 다 달라지고 우리 구석기 시대 뭐 뗀석기, 간석기 이거 5, 6학년 때 안 배우면 큰일 납니까? 그렇다고 또 이거 1학년 때 배우면 또 큰일 나요? 1학년 때 배우면 이거 선행학습이잖아요. 예, 큰일 나요? 초등학교 때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 모르고 대학교 때 배우면 이거 인생에 뭐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국가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이대로만 따라라.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넌 선행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유난이고 그렇게 사교육 돈 써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피아노나 태권도 왜 가르쳐요?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을 다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아노 대회 나가서 무조건 1등 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뭐 힘든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텐데 그때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예술을 아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대부분 보내시거든요. 태권도도 어찌됐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몸을 잘 쓸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건데 우리 이런 것도 사교육 많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신체적인 발달이나 또 뭐 이런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킬 수 있으면 부모가 따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죠. 결국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면 입시 때문에 계속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유롭게 예술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은
공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왜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런 선형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그 교육과정을 배운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한 번 배워서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또 현행학습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반복한다. 이것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선행학습이 나쁠 게 없어요. 반복은 뇌 입장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뇌 신경망 연결이 서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반복학습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럼 왜 전문가들은 선행학습이 안 좋다고 하고 또 선행학습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낸 사람도 있냐? 이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내가 연습을 열심히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또 실력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제만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점수를 높이려고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한들 결국 그건 그 점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써먹을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중학교부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 중, 고 때 했던 그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결국 선행은 나쁜 게 아니고 시켜도 전혀 상관없지만 중학교 3년 또는 고등학교 3년 이렇게 6년, 아니 어떻게 더 길게는 뭐 초등학교 6년까지 합쳐서 총 12년 동안 국가가 정해놓은 그런 교육과정을 12년 동안에 반복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그게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더 편안하거나 더 행복한 삶을 준다.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 다른 애들이 다 해서 우리 애가 뒤처질까봐 이런 마음으로 그 12년 동안 계속 반복학습을 시킨다. 결국 누가 정해놓은 그 커리큘럼대로 반복학습을 시킨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나 뭔가 학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형화된 그런 커리큘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주고 싶다. 그런 시간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행학습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킬지 말지는 그 부모님의 확고한 주관에서 나옵니다. 나와 내 아이가 짧게는 6년 그리고 길게는 이 12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어찌됐든 아이의 성실성이나 그동안 쌓이는 지식이나 이런 게 분명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확고한 주관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전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가 하니까 불안해서 나는 사실 안 시키고 싶었는데 혹시 내가 안 시킨 게 나의 잘못이 아닐까? 혹시 애가 날 원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선행학습을 시키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선행학습을 시키더라도 단순히 유형을 반복해서 푼다거나 기계적인 훈련, 연습을 하는 그런 곳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한테 단어 적는 걸 시킨다던가. 사실 유치원생들은 한글 적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게 연필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하루에 막 50개, 60개씩 영어 단어를 쓰게 한다던가. 그럼 그 영어 단어를 쓰게 하려면 집에서 얼마나 많이 영어 단어 쓰기를 연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그 시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다른 많은 경험을 잃게 되겠어요. 이게 자녀 교육도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인생의 시간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한 애들은 운동을 잘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요. 시험을 많이 풀어본 애들은 시험을 잘 풀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적은 애들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잘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그 나이에 겪어야 될 다른 것들은 잃을 수 있다. 이거는 꼭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뇌발달 측면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이거는 나쁠 게 없지만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거는 정말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덧셈을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도 더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더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방법으로 덧셈을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뭐 한 자릿수 덧셈 쫙 나와가지고 계속 그거 연산 문제집을 막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서 몇백 장씩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어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영어 교육 많이 하시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플레이라는 단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 플레이가 뭐 공을 찰 때도 쓰이고 친구랑 놀 때도 쓰이고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이런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쓰임새를 반복해서 배우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 플레이라는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PLAY 이걸 계속 몇백 번씩 적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선행학습이랑 예습이랑 조금 헷갈려서 이거 예습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학습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며칠 뒤 또는 뭐 몇 개월 뒤에 학교에서 배울 게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고 간다든지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반복해서 다시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요. 그런 것들은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참 애들이 알아서 집에서 그냥 미리 좀 한번 풀어보고 또 가서 배운 다음 복습도 좀 하고 이러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막 레벨이 맞지 않아서 어머님 왜 선행을 안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다시 막 다른 방 끊고 또 다른 학원 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걸 끊지 마시고 한 번 더 이제 아이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집안 환경도 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정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학원 상담 실장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나에게 또는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시죠? 제 강의랑 챌린지에서 같이 함께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이랑 알림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